어둠 속에서 어떤 조그만 존재가 꼬물거리며 걸어옵니다. 하얀색 불과 공허한 눈을 가졌으며 등에는 다 부서져가는 대못을 달고 있었죠. 아무튼 그 하찮아 보이는 이등신의 주인공은 무언가에 홀린 채로 희미한 빗무리를 향해 걸어갑니다. 그는 곧 흑의 마을이라는 곳에 다다르고 그곳에 있는 우물을 통과해 지하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할로우 나이트라는 게임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들은 모든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쉽게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이미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방문하는 곳마다 엄청나게 수상쩍은 부분이 가득하지만 할로우 나이트는 그걸 친절하게 설명해주지 않죠. 왜 벌레들이 주인공을 공격하는지, 왜 주황색 액체가 벌레들을 잠식하고 있는지, 갑툭튀에서 벌레들을 때려잡기 시작하는 이 작은 주인공의 정체는 무엇인지 알려면 아주 먼 옛날로, 그러니까 이 게임의 배경이 되는 신성둥지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지금은 멸종했지만 고대의 황무지에는 웜이라는 존재가 살고 있었습니다. 고대의 존재들 중 하나로 칭해지던 그들은 하얗고 뾰족뾰족하고 엄청나게 크고 긴 존재였죠. 왕국의 끝자락에서 만날 수 있는 귀여운 엉덩이를 가진 몸집이 커다래서 맵에 여기저기를 걸쳐있는 바둔이라는 녀석의 말에 따르면 웜은 자신보다도 훨씬 크며 그들에게 죽음이란 그저 탈바꿈에 가깝고 앞날을 예상하는 일종의 예지력 또한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왕국의 끝자락 하단부에서 엄청나게 커다란 웜의 시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체는 마지막까지 생존했던 웜으로 무슨 이유에선지 이리저리 떠돌다 이곳에서 생을 마감했지만 그것은 바둔의 말처럼 죽음 이후에 새롭게 탈바꿈을 하여 창백한 왕이라는 새로운 존재로 환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신성둥지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창백한 왕은 신성둥지를 만들고 통치를 시작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원래 그곳에 살고 있던 벌레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힘얼건 놈이 와서 자기 말을 따르라는데 얼씨구나 좋다 하면 그게 이상하죠. 게다가 그 시절 벌레들은 맹목적인 집단의식으로 오래된 빛이라 불리는 광이란 존재를 따르며 살아가는 이성이 없는 군체에 가까웠거든요. 광희는 태초부터 있었던 나방들이 숭배하는 신 같은 녀석인데요. 그는 모든 벌레들을 창조했다고 하며 벌레들의 꿈속에 어떤 욕망으로서 자리잡아 있는 강력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창백한 왕이 오면서 이 광희를 몰아내고 벌레들에게 생각을 주어 계몽시키게 되었죠. 아무튼 그 당시에도 벌레들의 여러 무리가 있었는데 버섯, 이끼, 나방, 벌, 사마귀, 그리고 깊은 둥지의 야수들이었습니다. 창백한 왕은 그들이 자신을 섬기길 바랬고 그 대가로 신성둥지는 영원할 거라고 약속했죠. 재밌게도 그들은 각기 다른 대응을 했습니다. 먼저 군체의식을 가진 버섯 종족은 웜의 예지력을 대단히 여겨 그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우은이라는 거대한 민달팽이가 창조한 이끼족들은 엄청난 면적의 녹색 거리에 살고 있었는데 창백한 왕의 여왕인 백색여사를 위한 공간을 따로 내어주는 등 어느 정도 공존하기로 했죠. 그리고 평화주의자였던 나방족들은 자신들의 창조주의자 신으로 숭배하던 광희를 배신하며 창백한 왕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새 종족과 다르게 나머지는 조금 비협조적이었는데 먼저 군체의식이 강한 벌들은 버섯들과 다르게 깊숙한 벌집에 틀어박혀 문을 닫아버렸고 높은 긍지의 사마귀들은 창백한 왕과의 모종의 거래를 통해 깊은 둥지로부터 나오는 야수들을 막아주는 조건으로 그들만의 독립적인 왕국을 건설하는 불가침 조약을 맺었으며 깊은 둥지의 야수들은 창백한 왕의 신성둥지에 완전히 적대적이어서 크고 작은 분쟁이 생기곤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성둥지는 강대한 왕국으로 자리를 잡아 창백한 왕의 통치 아래 벌레들은 높은 수준의 지성을 갖추게 되었고 신성둥지는 크게 번영하여 거대한 수도가 생겼으며 고유의 문자와 지호라는 화폐 또한 만들어졌고 산업활동과 교통수단 또한 생겼습니다. 일종의 버스 역할을 했던 사슴벌레 정거장과 왕국의 끝자락부터 깊은 둥지까지 연결될 뻔했던 노면전차가 그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원시 수준에 멈춰있던 벌레들이 자본구조를 가진 산업혁명에 성공한 것입니다. 나름 위대한 업적을 세운 창백한 왕은 벌레들이 자신을 숭배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자신을 칭송하는 구조물들을 만들기 시작했죠. 곧 그들은 창백한 왕이 모든 벌레들을 창조했고 보살펴주는 존재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걸어와서 눌러앉은 것 뿐인데도요. 물론 엘리베이터 같은 신문물을 전파하기도 했죠. 창백한 왕은 휘하에 5기사를 두고 신성둥지를 수호하게 했는데 그들은 각각 위대한 해괴물, 맹렬한 드라이아, 친절한 이스마,
그리고 충성스런 오그림과 신비한 제메르라고 불렸습니다. 그렇게 굳건히 쌓아 올려진 신성둥지는 창백한 왕이 그토록 소망하던 영원한 왕국이 될 거라 모두 믿어 의심치 않았죠. 하지만 당연하게도 그 번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나방들은 광희를 배신하고 창백한 왕을 따랐지만 완전히 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기리기 위해 왕국 최상단 신성둥지의 왕관이라고 불리는 곳에 광희의 동상을 세웠죠. 그로 인해 광희는 여전히 벌레들의 꿈속에 남아 있었고 창백한 왕에게 복수하기 위해 희망과 욕망으로 가득 찬 벌레들의 약한 마음을 공격해 그들의 이성을 앗아갔습니다. 광해에게 침략당한 벌레들은 미쳐버렸으며 감염이라는 육체적인 증상이 발현되기 시작했죠. 우리가 게임 속에서 자주 마주치는 주황색 뾰루지들이 그것입니다. 감염된 자들은 창백한 왕이 등장하기 이전에 그들이 그랬듯 군체의식에 연결된 본능에 충실하고 이성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감염은 막으려면 막을수록 더 빨리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었죠. 벌레들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감염을 맞이했는데요. 창백한 왕의 영향권에 있지 않았던 깊은 둥지의 거미들은 비교적 안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끼족들은 그들의 창조신인 우운이 창백한 왕에 의해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보호받을 수 없었고 광희의 지배에 굴복해버렸습니다. 대신 위대한 존재인 우운의 경우 나중에 플레이어를 도와주게 됩니다. 침을 뱉는 형식으로요. 원래부터 군체의식이 강했던 벌들과 버섯들은 이전처럼 자연스럽게 광희를 받아들였으며 사마귀들은 그들의 특출한 정신력으로 감염에 저항할 수 있었으나 왕국을 소화하던 4명의 군주 중 하나가 일족을 배신하고 감염을 받아들이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방들의 경우 광희를 배신했던 과거 때문인지 가장 커다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에서 마주칠 수 있는 유일한 나방인 예언자의 말에 따르면 그가 마지막 남은 나방이며 광희를 배신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백한 왕의 부하들 또한 다르지 않았는데 모든 일이 창백한 왕의 탓이라 생각해 반란을 꾀한 자들도 있었고 왕국의 수호를 맡은 강력한 5기사들도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적에게 대항하는 방법은 찾지 못했습니다. 영혼 성소의 학자들은 영혼의 힘을 이용해 감염을 막을 수 있다 여겼으나 창백한 왕은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그들의 생체 실험은 돌연변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창백한 왕은 여러가지 방법을 갈구한 끝에 심성둥지 밑바닥의 심연 속에 존재하는 공허라는 검은 물질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광희는 내면의 의지와 욕망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지만 공허로 가득한 그릇을 만들어 그 속에 광희를 봉인한다는 작전이었죠. 창백한 왕은 그릇을 만들기 위해 충격적인 일을 저지릅니다. 백색여왕과 함께 알을 만들어 심연 속에 넣고 알 속에 공허가 스며들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아무 생각도 감정도 없는 공허한 그릇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창백한 왕은 광희를 담을 수 있을 만큼 육체적으로 강력하며 정신적으로 가장 순수한 그릇을 뽑아 공허의 기사라 칭하며 신성둥지로 데려왔고 누군가에게 이용된다면 위험할 수 있는 나머지 그릇들은 그대로 심연에 가둬버립니다. 공허의 기사는 백색궁전으로 가서 훈련을 받았고 강력하게 성장했습니다. 키도 무지하게 커졌죠. 우리의 주인공도 저렇게 커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창백한 왕은 그에게서 어떤 결함을 발견한 것인지 아니면 혹시나 하는 우려에서인지 몰라도 공허의 기사가 봉인될 검은알 신전을 이중으로 봉인하게 됩니다. 그 봉인을 위해 창백한 왕은 3인의 강력한 벌레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들은 스승 모노몬, 감시자 루리엔, 야수 헤라였으며 꿈꾸는 자라고 불렸습니다. 스승 모노몬은 너무나 똑똑한 나머지 말을 무척 어렵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거쳐있는 석판의 경우 제 짧은 가방끈으로는 제대로 읽기가 불가능했습니다만 대충 창백한 왕과 순수한 그릇 그리고 광희에 대한 내용인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모노몬은 미래에 대한 해안으로 꿈꾸는 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감시자 루리엔의 경우 왕에 대한 존경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높은 탑에서 망원경으로 신성둥지를 구경하는 것을 즐겼으며 신성둥지의 위협을 누구보다도 더 빨리 감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그는 본인의 시선이 더 이상 도시에 닿지는 않아도 영원히 도시를 보호할 것이라는 사명을 내비치며 꿈꾸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헌신적이었던 모노몬과 루리엔과 달리 깊은 둥지의 여왕이었던 헤라는 신성둥지와 사이가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래서 헤라는 창백한 왕에게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이를 낳아달라는 것이었죠. 헤라에게는 아이가 없었고 창백한 존재에 고귀한 혈통을 갖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창백한 왕은 이를 받아들였고 그렇게 둘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가 바로 호넷입니다. 호넷에 대한 설명은 이따가 하도록 하죠. 그렇게 헤라도 꿈꾸는 자가 되었습니다. 백의 여왕은 이 일에 크게 괴념치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호넷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공허의 기사는 검은알 사원에 봉인되었고 꿈꾸는 자들은 사원의 문을 봉인하며 영원한 잠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벌레들의 꿈속에는 광희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감염 또한 없어졌죠. 그들의 숭고한 희생은 기념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허의 기사의 기념비는 눈물의 도시에, 꿈꾸는 자들의 기념비는 안식의 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벌레들을 행복하게 라는 것은 창백한 왕의 희망사항이었습니다. 순수한 그릇이 광희를 견딜 만큼 순수하지 못했는지, 그의 육체적인 능력이 오랜 세월을 버티기엔 충분하지 못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예지력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 녀석이 저한테 구라를 쳤나 봅니다. 어쨌든 오프닝에서 볼 수 있듯이 순수한 그릇에서 감염이 새어나왔고 벌레들의 꿈속에 다시 광희가 등장했습니다. 그 후 수도는 폐쇄되었고 창백한 왕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으나 이제 제가 알아요. 게임 후반부에 갈 수 있는 백색 궁전에 왜 있는지 모르겠는 톱니바퀴가 가득한 지옥을 통과하면 왕좌에서 앉은 채로 죽어있는 창백한 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놈은 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야기의 시발점이 되는 녀석임에도 불구하고 게임에서 대사가 단 하나도 없으며 몽환의 대못으로 쳐도 딱 한 줄이 끝입니다. 사실 창백한 왕이 죽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그곳은 꿈속에 있는 공간이었으며 다시 말하지만 이 녀석의 말에 따르면 웜은 죽음을 초월한 존재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녀석은 곧잘 틀린 말을 하고 나니 아마도 죽은 것이 맞아 보입니다. 아무튼 벌레들은 점점 집단의식에 사로잡힌 껍데기가 되어버렸고 결국 신성둥지는 멸망해버립니다. 한편 나머지 그릇들은 창백한 왕에 의해 모두 심연 속에 갇혀 있었으나 공허의 기사의 부름을 받은 것인지 조금씩 탈출해서 신성둥지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우리의 조그만 주인공이 바로 그 그릇들 중 하나입니다. 드디어 원점으로 돌아왔네요. 이제 게임을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만약 아무런 정보 없이 게임을 진행한다면 이 벌레 녀석들의 말을 10%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이 게임은 세계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고 NPC들의 대화와 배경에서 모든 것을 유추해야 하는데 이 망할 벌레들은 모두가 다 단편적인 이야기만 짓거리고 그마저도 애매하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이에요. 몽환의 대못이라는 것으로 속마음을 들춰볼 수는 있지만 그게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전부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있지만 워낙 불분명하거나 추측으로 이루어진 부분도 많아서 분명 잘못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스토리에 대한 다른 견해는 언제나 존중하니까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에 관해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플레이어를 비롯한 그릇들은 본능적으로 감염자들의 비밀을 파헤치게 되지만 순수한 그릇조차 감당하지 못한 광희에게 변질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서진 그릇은 지나가는 벌레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존재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의 조그만 기사는, 그러니까 플레이어는 전혀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니까요. 그저 정처 없이 떠돌면서 커다란 붕붕파리를 때려잡고 단단한 갑옷 속 마시멜로우 괴물을 혼내주다 보면 녹색 거리에서 배다른 남매인 호넷을 만나게 되죠. 호넷은 기사를 테스트합니다. 자신의 혈육에 대한 책임감 때문인지 그릇들이 공허의 기사의 뒤를 이을 힘과 정신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파수꾼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기사는 신성둥지의 구석구석을 파헤치며 점점 더 강력하게 성장합니다. 텁텁한 버섯 황무지에서 쌍둥이 버섯도 혼내주고 사마귀들과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고 수도인 눈물의 도시를 들어가기도 하고 햇동구리 수호기사와도 싸우고 영혼 성소의 영혼 통달자와 전투도 합니다. 할로우 나이트에는 이런 보스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사실 거의 대부분이 스토리에서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웃겨 세계관을 형성하기 때문인데요. 이 이야기들은 그저 지나치기 쉽지만 그럼에도 각자의 이야기가 아주 세세하게 표현되어 있고
그게 제가 할로우 나이트를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마시멜로우 벌레가 훔쳤던 커다란 갑옷을 자세히 보면 신성둥지 5기사들 중 하나인 위대한 헤게몰의 갑옷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성둥지에서 가장 미약한 힘을 가진 마시멜로우는 동료를 지키기 위해 강한 힘을 탐냈고 어디선가 헤게몰의 갑옷을 훔쳐낸 것이죠. 나머지 5기사들은 어디 있을까요? 맹렬한 드라이아는 백색 여왕의 둥지 앞에서 배신자 사마귀들의 침입을 막다가 죽어 있으며, 친절한 이스마는 이스마의 숲에서 오그림을 기다리며 죽어 있고, 신비한 제메레는 안식의 땅에서 죽은 연인을 추모하고 있으며, 충성스러운 오그림은 바로 이 쇠똥구리 수호기사입니다. 사마귀 군주들과 싸워 승리하면 사마귀들은 기사에게 존경을 표하고, 유물 수집가 램에게 유물을 가져다 주면 신성둥지에 관한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세세한 설정들이 할로우 나이트의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줍니다. 기사는 왕국의 끝자락에 도달하고 그곳에서 호넷과 다시 만납니다. 호넷은 이 꼬맹이가 정말 공허의 기사를 대체할 만큼 강력한 존재인지 시험을 하죠. 그리고 드디어 꼬맹이의 강력함에 감탄을 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을 허락합니다. 호넷이 말하는 왕의 권능이 무엇일까요? 그녀는 왜 그곳으로 플레이어를 인도하는 것일까요? 버려진 껍데기에 도착하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웜의 시체, 그러니까 창백한 왕이 탄생했던 장소였고, 그곳에서 주인공은 왕의 표식을 획득하게 되죠. 주인공은 신성둥지의 새로운 왕이 된 것입니다. 이제 주인공은 신성둥지의 왕으로서 새로운 순수한 그릇으로서 광희를 막아내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몇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할로우 나이트는 DLC의 서브 스토리를 제외하고 총 3가지의 오리지널 엔딩이 있거든요. 첫 번째 엔딩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꼬마 기사는 호넷의 말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비극의 진실? 출생의 비밀? 주인공은 그딴 것에 정말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은 클린하게 비어있는 공허의 기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아무런 감정도 그 어떤 결함도 존재하지 않는 그야말로 완벽한 그릇이기 때문이죠. 아마도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베개 여사의 말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베개 여사는 순수한 그릇이 주입된 생각에 의해 손상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창백한 왕이 너무 애지중지 키운 탓일까요? 자신의 형제들이 심연에 봉인되는 것을 목격한 탓일까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완벽한 그릇이라고 평가받았던 공허의 기사는 사실 완전하지 못해 부서져 버렸고 그 틈으로 광희가 새어나왔으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순수한 그릇인 주인공은 그를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릇이 봉인되어 있는 검은알 사원에 들어가려면 꿈꾸는 자의 봉인을 해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노몬을 제외한 꿈꾸는 자들은 봉인이 깨지는 것을 원치 않았죠. 아마 그들은 공허의 기사가 부서진 사실을 모르는 모양입니다. 꿈꾸는 자들은 기사를 막기 위해 남아있는 미약한 힘을 끌어모아 그를 꿈의 저편으로 던져버렸지만, 기사는 마지막 남은 나방인 예언자의 도움으로 그곳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타인의 꿈을 들락날락 할 수 있는 몽환의 대못을 받게 되죠. 그 후 기사는 감시자의 첨탑으로 가서 기사들을 통과해 감시자 루리엔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안개협곡의 스승의 기록 보관소로 가서 거대한 해파리를 해치웠고 또 다른 꿈꾸는 자인 모노문을 깨웁니다. 똑똑한 모노문은 이미 봉인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봉인이 깨져야만 한다고 생각하죠. 야수 헤라의 경우 깊은 둥지의 끝에 있는 야수의 소굴에 봉인되어 있습니다. 무리와 아이를 위해 희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꿈꾸는 자들의 봉인이 풀려 드디어 검은알 사원을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엔 전대 공허의 기사가 이상한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기사는 그 쇠사슬을 끊어 공허의 기사를 풀어주고 부서진 그릇에게 행했던 것처럼 공허의 기사도 격퇴시킵니다.
한 가지 재밌는 점은 공허의 기사와 싸우다 보면 그가 자신에게 칼을 꽂는 장면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루스로서의 역할은 실패했지만 여전히 필사적으로 광희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뭔가 서글퍼지는 부분입니다. 그를 쓰러뜨리면 공허의 기사라 불리는 첫 번째 엔딩이 시작됩니다. 주인공은 손상된 봉인을 풀고 새로운 공허의 기사가 되어 감염을 자신에게 봉인합니다. 그리고 검은알 사원은 굳게 다칩니다. 깔끔한 엔딩이긴 하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표할 수 있습니다. 과연 주인공이 광희를 완벽하게 봉인할 수 있을까? 물론 백의 여사의 말에 따르면 주인공은 순수한 그릇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대 공허의 기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만약 그가 그닥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를 이용해 봉인을 하지 않았겠죠. 이 점을 통해 창백한 왕이나 백의 여사는 분별력이 그닥 뛰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만요. 그리고 검은알 사원의 문을 닫는데 꿈꾸는 자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꿈꾸는 자의 봉인은 외부의 압력을 대비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결점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모든 것은 팀 체리만이 알고 있겠죠. 그렇다면 다른 엔딩으로 가보실까요? 왕의 표식을 획득한 기사는 호넷의 말을 듣고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찾으러 갑니다. 기사는 고대의 분지에서 심연으로 내려가는 입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입구에는 이렇게 써 있었죠. 그리고 내려간 심연은 실패한 그릇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공허가 몸부림치고 있었죠. 공허를 마주하고 받아들이게 된 기사는 그곳에서 나오는 도중 호넷과 만나게 됩니다. 호넷은 주인공 안에 있는 공허의 존재에 희망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성둥지의 정체를 연장하거나 감염의 신장부에 맞서는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죠. 이제 백의 여사에게 가보면 어떤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녀에게 받은 것은 어떤 부적인데 지금은 반쪽이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반쪽은 아마도 창백한 왕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게임에서 그를 만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데요. 몽환의 데못의 정수를 1800점 이상 모아야 합니다. 다행히 신성둥지에는 아직 이승을 떠나지 못한 벌레들의 영혼이 아주 많습니다. 충분히 정수를 수집하면 예언자가 몽환의 데못을 강화해주는데요.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 어떤 꿈도 주인공에게서 숨을 수는 없을 것이라네요. 고대의 분지 구석에 이런 하얀색 갑옷을 입은 친위대의 시체를 볼 수 있는데 그에게 강화된 몽환의 데못을 사용하면 창백한 왕의 백색 궁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창백한 왕은 광희가 다시 튀어나오는 것을 보고 백색 궁전을 통째로 들고 꿈속으로 빤스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수백 수천 개의 칼날을 놓아 침입자들을 막아놓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함정들을 지나 끝에 도달하면 창백한 왕을 마주할 수 있고 그에게서 부적의 나머지 반쪽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부적은 왕의 영혼이라는 부적으로 높은 존재의 결합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결혼 반지 같은 건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것을 끼고 다시 심연으로 들어가면 주인공이 태어났던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어떤 알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알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전대 공허의 기사와 창백한 왕의 기억을 훔쳐볼 수 있습니다. 창백한 왕은 순수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 도대체 어떤 희생을 치렀던 것일까요? 모든 일의 원인을 알게 된 주인공은 이제 공허를 전부 받아들이고 그들을 부릴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왕의 영혼이 공허의 심장으로 변하며 새 존재의 연합이 결성된 것이죠. 플레이어는 공허의 심장의 장착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가 충격을 받았다는 뜻일까요? 그에게 분노와 같은 감정이 생겼다는 말일까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뭔가 변화가 생겼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제 검은알 사원에 가면 호넷이 기다리고 있고 공허의 기사와의 보스전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어디선가 호넷이 나타나 공허의 기사의 움직임을 묵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공허의 기사를 박살내고 자신이 새 그릇이 되어 세상의 정체를 연장하거나 공허의 기사의 꿈속에 들어가 감염의 심장부, 즉 광희에게 직접 맞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선택의 결과는 단순합니다. 플레이어는 공허의 기사를 부수고 새로운 공허의 기사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허의 힘을 버티지 못한 호넷은 그곳에서 쓰러져 버리고 기사와 함께 봉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검은알 사원에 호넷의 얼굴이 나타나게 되죠. 두 번째 엔딩인 봉인된 친족 엔딩입니다. 어찌 보면 호넷이 꿈꾸는 자가 되어버린 셈인데 그녀는 검은알 사원 안쪽에 쓰러져 있으므로 이제 안쪽에서 문제가 터져도 사원의 문을 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새 공허의 기사는 광희를 잘 막아낼 수 있을까요? 백의 여사의 말에 따르면 그는 흠집이 없는 완벽한 그릇이라 했죠. 게다가 호넷에 의해 외부의 위협으로도 안전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출생의 비밀을 보고 기사에게 어떠한 변화가 생겼던 점을 보아 이제 기사는 더 이상 완벽한 그릇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새드 엔딩일 수도 있고 해피 엔딩일 수도 있지만 호넷이 안에 갇혀버렸으므로 저는 해피하지 못하네요. 이제 다른 선택을 해보죠. 다른 엔딩은 꿈의 종말이란 엔딩으로 공허의 기사를 부숴버리는 선택 대신 몽환의 대못으로 꿈속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광희와 마주하게 되죠. 광희는 신적인 존재답게 엄청나게 강력합니다만 공허의 힘과 하나가 된 기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전대 공허의 기사를 포함해 광희를 막고자 태어나 희생당했던 모든 공허의 존재들이 튀어나와 광희를 붙잡았고 결국 기사는 그를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검은알 사원에 가득 찼던 공허는 흩어지고 정신을 차린 호넷은 반쪽이 된 주인공의 얼굴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역할을 마친 공허들은 땅속으로 스며들죠. 광희는 그렇게 사라졌고 이제 신성둥지의 벌레들은 감염으로부터 구제받습니다. 다른 엔딩은 창백한 왕의 의도가 다분히 반영된 것에 반해 이 엔딩은 주인공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엔딩이므로 의미가 더 있다고 봅니다. 군체의식이 사라지고 지도자가 없어진 신성둥지가 어떤 변화를 겪을지는 모르겠지만 왕과 깊은 둥지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호넷이 살아있으니 조금씩 좋아지리라 생각됩니다. 이로써 할로우 나이트의 스토리를 살펴봤습니다. DLC인 갓마스터에도 새로운 엔딩이 있긴 하지만 검은알 사원을 가지 않아도 될 만큼 어떻게 보면 본작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므로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로우나이트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 중 하나입니다. 아름다운 아트웍과 깊이 있는 스토리, 그리고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려운 난이도와 복잡한 구성 때문에 쉽사리 시작하기 힘든 게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네요. 후속작인 실크송의 발매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실크송에서는 좀 더 다양해 보이는 액션들과 벌레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른 실크송이 발매하길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